김영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아래쪽 주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15층에서 보이는 오후 풍경은 한적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가로수,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선 승용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간식 가져다 드릴게요. 며느리 최다은이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왔어요. 30살의 다은은 늘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어딘지 세련된 느낌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사과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한지훈과 결혼한 지 6년째인 다은과는 아직도 살짝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관계였습니다. 은퇴 후 이곳으로 이사 온 지는 석 달째였어요. 시골에서 평생 살던 영숙에게 이 높은 아파트는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다은아, 어디 나가는 거야? 다은이 핸드백을 챙기며 현관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쯤이었어요. 잠깐 볼일 보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영숙은 창가에서 다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평소보다 약간 서두르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은이 아파트 정문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로변에서 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다은이 뒷좌석으로 올라타더니 택시는 곧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이상하네. 영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지하 주차장에는 지훈과 다은의 차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을 텐데 왜 택시를 탔을까요? 처음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차가 고장났거나 가까운 곳에 잠깐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은은 외출할 때마다 택시를 이용했어요. 오전에 나갈 때도 오후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어느새 다은이 외출하는 시간에 맞춰 창가에 앉아 있게 되었어요. 참 이상해. 멀쩡한 차를 놔두고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의 검은색 세단은 새 차처럼 반짝거렸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영숙은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직접 차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익숙한 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가 있나? 영숙은 차 주위를 돌며 살펴보았어요. 외관에는 흠집 하나 없었고 타이어도 멀쩡해 보였습니다. 시동을 걸어볼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했을 때였습니다. 지훈아, 다은이가 요즘 차 안 쓰고 택시만 타더라. 아, 그래요?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훈은 양복 재킷을 벗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35인 지훈은 아버지를 닮아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요, 차는 멀쩡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지훈은 씩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이 또 택시를 타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은아, 잠깐. 네, 어머님. 다은이 현관에서 돌아보았어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차가 멀쩡한데 왜 굳이 택시를 타는 거야? 아, 그냥 편해서요. 편하긴 뭐가 편해? 돈도 많이 들 텐데. 다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의 정중한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늦겠어요. 다녀올게요. 다은은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영숙은 현관에 홀로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의 마음속에는 묘한 소외감이 자리 잡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 자신만 모르는 일이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는 다은의 모습을 보며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작은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영숙은 며칠째 같은 시간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의 외출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어느새 일과가 되었어요. 오전 10시, 오후 3시, 거의 정해진 시간에 다은은 택시를 탔습니다. 오늘도 택시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하 주차장의 검은 세단은 며칠째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하자마자 영숙은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잠깐 앉아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하루 종일 일한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다은이 말인데 정말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차를 아예 안 써. 매일 택시만 타고 다녀. 영숙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편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주차하기 귀찮고 운전하기 싫고. 그럼 차는 왜 산 거야? 그냥 놔두려고.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꼭 차를 써야 한다는 생각 안 해요. 지훈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영숙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하루에 2번씩 타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훈이 일어서려 하자 영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다은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냐? 문제요? 무슨 문제 말이에요? 모르겠어. 그냥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지훈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엄마,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다은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조용한 것과 숨기는 건 다르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냥 성격상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지훈은 방으로 들어가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아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다은에게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다은이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부엌으로 가서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다은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어머님. 다은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등을 돌린 채였지만 어깨가 살짝 경직된 것 같았습니다. 차는 왜 안 써? 멀쩡한 차를 놔두고 택시만 타고. 다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접시를 닦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편해서요. 편하긴 뭐가 편해? 차가 더 편하지.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영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은은 운전을 잘했거든요. 결혼 초기에 몇 번 같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운전 실력이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운전 잘하잖아. 예전에 봤는데 요즘은 자신이 없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그럼 연습을 하면 되지. 엄마가 같이 나가서. 괜찮아요. 다은이 갑자기 돌아섰어요.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듯 하면서도 뭔가 결연한 기색이었어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차가웠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족인데 뭘 그렇게 숨겨. 엄마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어?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일 아니라서. 별일이 아니면 말하면 되잖아. 다은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늦어서요. 나가야겠어요. 다은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영숙은 뒤따라가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데. 볼일 보러요. 무슨 볼일? 다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답답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묻지 마세요. 뭐? 저한테는 제 사정이 있어요. 말씀드릴 수 없는. 영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정이 뭔데 시어머니한테도 못 말해? 죄송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다은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영숙은 현관에 홀로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내려다보니 다은이 또 택시를 타고 있었어요. 영숙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거야? 영숙은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외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만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게 서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은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떠올랐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영숙의 직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단순히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다은이 또 나가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는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알아봐야겠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영숙은 창 밖으로 사라지는 택시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영숙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은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떠올랐어요. 제발 묻지 마세요라던 그 말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은은 벌써 나간 후였습니다. 요즘은 영숙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일찍 외출했어요. 이러다가 완전히 남처럼 되겠네. 혼잣말을 하며 영숙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까지 꼼꼼히 닦았어요. 몸을 움직이면 복잡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다은의 방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평소라면 들어가서 정리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은이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쓰레기통만큼은 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원래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화장대 위의 쓰레기통에는 휴지와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줍다가 무의식적으로 글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영수증이었어요. 영숙의 눈이 아래쪽 항목으로 향했습니다. 남성용 손목시계 마이너스 48만 원.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48만 원짜리 남성용 시계라니.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의 생일은 아직 2달이나 남았고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요? 영숙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은이 다른 남자에게 선물을 산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택시를 타는 것도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도 모든 게 연결되어 보였어요.
영숙은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결제 시간이 오후 3시 반이었어요. 다은이 매일 나가는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는 거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다은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차를 두고 택시를 탔던 거예요. 혹시 지훈이 차를 확인할까 봐서요. 영숙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웠어요.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다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놓고 계속 쳐다보았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지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48만 원짜리 시계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성용이었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계속 영수증만 바라보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은이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그래. 영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다은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은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다은이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속이 타들어갔어요.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녁 준비를 하는 다은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밝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아. 네. 다은이 돌아보았어요. 미소까지 띠고 있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런가요? 응.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다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별일 없어요. 그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별일 없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지훈이 돌아와서도 영숙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다은을 관찰했어요. 다은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지훈에게 회사 일을 묻기도 하고 내일 뭘 해야 할지 계획도 세웠어요.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청소는 다은이가 할 수 있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이 계속 떠올랐어요. 48만 원, 남성용 손목시계. 그리고 다은의 밝아진 표정까지. 이제 어떻게 하지?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훈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직접 따라가 봐야겠어. 작은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만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영숙의 마음처럼 캄캄했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잠이 깼습니다. 어젯밤 다짐했던 계획 때문이었어요. 다은을 몰래 따라가 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핸드백에는 교통카드와 현금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고마워. 다은이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숙은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오전 9시 반이었어요. 나가요, 어머님. 응, 조심해서 다녀와. 다은이 나간 후
영숙은 서둘러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서 밖을 내다보니 다은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택시가 멈춰 섰어요. 다은이 타자마자 영숙도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따라가요? 제 며느리가 탄 택시예요.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요. 운전기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낡은 동네로 향했어요. 골목길이 좁고 건물들이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저기서 멈췄네요. 앞에 택시에서 다은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숙도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다은은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입구 옆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망 피아노 학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 다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영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건물 옆 골목에서 2층 창문을 올려다볼 수 있었어요. 잠시 후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은이 보였어요. 어린아이 2명이 다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왔어요. 나이가 많은 남성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어요. 다은이 그 남성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어깨를 다독이며 말을 건넸어요. 영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다은의 표정은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는 동안 다은은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1시간 후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은은 아이들을 배웅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나간 후 남성이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심하게 기침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이 급하게 달려가 등을 문질러 주었어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남성은 다은의 아버지일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아버지를 부축하여 안쪽 방으로 데려갔어요. 영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은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손목시계는 뭘까요? 아마 아버지를 도와준 누군가가 선물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숙은 건물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어요. 다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시간 후 다은이 나왔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지만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은이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런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다니. 미안해, 다은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은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영숙도 택시를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은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다은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영숙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따뜻한 표정 말이에요. 다은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영숙의 따뜻한 어조에 다은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은아, 잠깐 앉아봐. 다은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네, 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손목시계 영수증. 엄마가 봤어.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따라갔어. 따라가셨다고요? 피아노 학원에서 봤어.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버지 돌보시는 거. 다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부담?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간병도 해야 하고. 다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훈 오빠한테 말하면 도와주려고 하실 텐데. 그럼 어머님께도 걱정 끼쳐드릴 것 같아서요.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차를 안 썼구나. 기름값도 아껴야 하고. 네. 택시도 부담이었는데 아버지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서요. 손목시계는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분이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걸 보고 선물해 주셨어요. 영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됐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영숙이 다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그날 저녁 지훈이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지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다은이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구나. 지훈이 깜짝 놀라며 다은을 보았어요. 정말? 왜 말 안 했어? 미안해요, 오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지훈이 다은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영숙이 말했어요. 내가 병원비 도울게. 그리고 아버지 모셔와.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부담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잖아.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아. 장인어른을 모시는 게 당연해. 다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다은을 안아주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다은의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다은은 이제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피아노 학원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과 다은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따라와 주셔서요. 그래서 다 말할 수 있었어요. 영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인 줄 몰랐어. 저야말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주차장의 검은 세단도 이제 자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닐 때나 장을 보러 갈 때 온 가족이 함께 타곤 했어요. 영숙은 창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벽이 아니라 다리구나.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말이에요. 의심과 오해 대신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은이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그래, 고마워. 영숙은 다은과 함께 식탁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